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옹호 가짜 뉴스를 카톡으로 퍼뜨리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MZ세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SNS 계엄령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오만함의 발로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유리하게 완결해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이고 의석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톡 검열을 한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체주의 사상,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흐르는 체제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에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존중하고 선거와 법치주의에 기반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합니다. 권력이 분립이 됐죠.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를 통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지금은 입법 독주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선출된 대표자가 이를 수행합니다. 다원주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집단이 공존하며 상호 견제합니다. 장점이 뭡니까? 개인의 권리와 창의성을 존중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낮아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점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다소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이 뭐냐면 국가의 절대적 권력을 강조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됩니다. 국가가 사회 모든 영역에 강력한 통제를 가합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국가 권력의 집중이에요. 권력이 한 사람, 독재자나 소수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이념을 통제합니다. 특정 이념, 예를 들어서 파시즘,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의 삶을 통제해버립니다. 감시사회가 돼버리죠.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감시되고 통제됩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특정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독재로 하니까 그렇겠죠.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동원력이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이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어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권력 남용 및 부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등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나치 독일, 히틀러 시대 때 그리고 소련, 스탈린 시대 때 그 지금의 북한, 지금의 중국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전체주의는 국가의 절대적 통제를 통해 사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당이 대통령도 아닌데 의회 입법 폭주를 하며 전체 국민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사슬로 묶어 놓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상호보호조약으로 인하여 자유우방 국가의 그늘 아래서 자유 대한민국과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권력 집단이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저 내란이니 뭐니 그렇게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정말 전체를 멀리 내다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안 됩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금지법을 발의하는 그 자체는 저희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